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밀턴 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즉 해밀토니안이라는 새로운 물리량, 즉 함수를 가지고 자연계를 기술해 보려는 그런 설명을 드리려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처럼 라그랑지안을 라그랑즈 방정식에 넣음으로써 자연계 동력학을 기술했는데, 이번에는 르장드르 변환을 통해서 라그랑지안을 다른 함수로 변환을 해서 좀 새로운 운동 방정식을 얻으면 그걸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르장드르 변환은 이미 이 영상, 지금 띄워드린 배너 영상에서 자세하게 원리와 그 식,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신다면 이 식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식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복습용으로 참고한다면, 그러니까 원래 어떤 함수가 있으면 f라는 함수가 원래 변수 x에 의존하는 함수였다면 그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변환하고 싶다는 것이 르장드르 변환의 어떤 목적이었죠. 그러면 그 새로운 함수는 새로운 변수에 대응이 되는데, 그 f가 원래 함수죠. x가 원래 변수잖아요. 그래서 원래 함수를 원래 변수로 미분한 것을 새로운 변수로 취하면 그 원래 fx가 기술하던 시스템의 정보를 전혀 잃지 않고 변환된다라는 걸 아까 두 번째 띄워드린 배너에서 언급드린 내용에 따라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그랑지안도 르장드르 변환하면,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으로 우리 동력학을 기술했을 때 가지고 있던 정보를 전혀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함수로 새로운 운동 방정식을 기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서부터 이 얘기가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라그랑지안은 다변수 함수로서 그냥 이렇게 일변수 함수가 아니라 x, 또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x 닷, 또 시간 t에 모두 의존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x에 대한 의존성은 그대로 놔두되 x 닷을 그냥 독립적인 새로운 변수 p로 두고 싶은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x 닷을 p로 바꾸는 르장드르 변환을 할 것이고, 그러려면 르장드르 변환의 세팅에 따라서 원래 함수 라그랑지안을 원래 변수 이 x 닷으로 미분한 새로운 변수 p로 함수를 의존시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의죠. 왜냐하면 르장드르 변환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이, 라그랑지안이 물론 이제 첫 번째 배너처럼 용수철이 X축상에서 이렇게 뭐 용수철 진동 운동을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살고 있는 공간이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뭐 X가 아니라 Y, Y.T, Z, Z.T로 직각좌표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지금의 배너처럼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화 좌표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구속 조건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일반화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 일반화 좌표와 자유도란 뭔지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 따라서 이걸 x라는 또 x 닷이 아니라 이 q와 q 닷으로, q가 일반화 좌표인 거죠. x, y, z와 같은 어떤 일반화 좌표인데, 그렇게 나타내면은 좀 더 엄밀하고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1차원에 한하지 않은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식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 조금 보면은 이게 새로운 변수와 원래 변수를 곱한 것이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원래 변수가 qk 닷으로 좌표를 시간에서 미분한, 즉 뭐 속력, 속도에 관한 그런 변수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p에 대한 변수가 곱해져서 pk, qk 닷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합이 돼야 돼요. j라는 것은 더미 인덱스라고 해서 그 더하면 사라질 문자잖아요. 이 합에만 걸리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뭐 알파로 고치셔도 되고, 그 유의미한 인덱스가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 자유도 뭐 x, y, z면 3개잖아요. 그러면 3개라고 하든지, 그런 전체 자유도에 대해서 합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라그랑지안 자체가 애초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뺄셈한 것에서 이런 운동 에너지 항을 예로 들면 그 전체 x, y, z에 대한 정보, 어떤 기여분을 다 합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단순히 x나 y에 대해서만 곱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자유도 좌표에 대해서 다 곱해준 뒤에 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르장드르 변환을 식을 의미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pk는 또 qk 닷에 이런 원래 함수를 원래 변수를 미분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라그랑지안 르장드르 변환한 것을 해밀토니안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부를 겁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얻었는데 그 해밀토니안으로 자연을 기술하려면 어떤 운동을 기술하는 방정식이 있어야 되겠죠. 라그랑즈 방정식처럼. 그래서 해밀턴 운동 방정식을 이번에는 유도를 새로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얻었던 건 해밀토니안에 대한 변환식이고 또 변하는 세팅에 따라서 라그랑지안을 Q닷으로 미분한 건 새로운 변수 P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 라그랑즈 운동 방정식이죠. 이 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우리가 이 라그랑지안으로부터 알고 있는 이 식이 이 식을랑 비교해 보면 새로운 식으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QK 다세로 미분했다는 게 여기 보이시면 P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J라고 제가 써놨지만 QK 다수로 라그랑지를 미분한 건 PK겠죠?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시가해서 미분했으니까 PK에 닷을 여기 닷을 찍어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라그랑지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형광펜을 칠해놓은 것처럼 해밀토니안이라는 건 Q 아니라 Q와 P라는 새로운 변수 그리고 시간에 의존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소한 변화량 또는 전미분이라고 부르는 물리학에서 계산할 때 중요한 변화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미소하게 변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말은 여기 들어가는 입력 변수들이 미소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변화하는 해밀토니안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DH라는 건 결국에는 각각의 변수들이 미소하게 변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체인룰의 어떤 직관적인 의미가 되죠. 지금은 일반화 좌표 Q와 새로운 변수 P에 대해서 해밀토니안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화 좌표에 대한 변화량을 일반화 좌표에 대한 해밀토니안의 변화율에 곱해서 해밀토니안이 변하는 데 기여분을 Q와 또 P가 주므로 이렇게 각각의 항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물론 시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간으로 편미분한 이런 변화율을 그런 변수의 변화량에 곱해서 전체적으로 미소하게 변하는데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해밀토니안이 Q, P,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하나 더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녹색 박스 안에 있는 변환식이에요. 변환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변환했다는 게 해밀토니안이니까 좌변의 전미분이 이 우변식의 전미분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밀토니안의 전미분을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대괄호 안에 있는 식부터 전미분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Q닷과 P가 곱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곱의 미분법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앞에 거부터 미분하면 DP죠. 뒤에 거 곱하면은 QJ 닷. 이것도 뒤에 거 미분하면 DQ 닷인데 앞에 거 곱하면 P죠.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은 Q와 Q 닷에 의존하고 T에 의존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여분을 나머지 다 여기 써놔야 돼요. 그래서 Q 닷에 대한 T에 대한 변화량을 그 기여분을 각각 여기 다 써주고 그것이 DH랑 같다 라고 해주시면 우리가 좀 더 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좌변이 같잖아요. 둘 다 DH이기 때문에 우변이 잘 대응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강조드리려고 일부러 J로 썼는데 J가 아니라 K에 대해서 썸을 해줘도 어차피 J, K 이런 거는 시그마에 대해서 더미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K로 맞춰주면 더 비교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J였던 걸 K로만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째로 이 식을 좀 더 정리해 보면 더 잘 비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PK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PK라는 건 라운드의 라운드 QK 다시죠. 그러면 이 식은
라운드 L, 라운드 QK 다시인데 그게 바로 이거랑 같아요. 네, 헷갈리시면 잠시 정지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도 되겠지만 예, 이 식으로 인해서 인덱스만 잘 고려해주면 이 두 개의 항이 정확히 부호에 의해서 상쇄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 항이에요. 이 항은 네, 여기 있죠. 라그랑즈 방정식에 이 식이 pk-랑 정확히 같기 때문에 이 식을 pk-로 바꿔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만 남기고 다 지우면 DQK 옆에 있는 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전미부는 서로 변수에 대한 변화율이 같도록 이 대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라운드 H, 라운드 QK라는 것이 결국 이거랑 같고 그거는 PK-랑 같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마이너스 부호를 잘 마이너스에 붙여서 마이너스 PK 닷 그것이 이거랑 같다. 즉 해밀토니안을 QK에 대해서 일반 좌표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그것의 마이너스 P의 시간 미분을 한 것이랑 같다라는 걸 또 알아낼 수 있고 또한 이제 DQK가 아니라 이번엔 DPK에 대한 그러니까 K번째 어떤 P의 변화 양에 대해서 이게 같아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이 라운드 H, 라운드 PK가 QK 다시라는 새로운 또 이 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얻은 걸 해밀턴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나머지 시간에 대한 이 텀도 비교하면 좋겠지만 이것보다는 이 식 두 개가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해밀턴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모든 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 추후에 찍게 될 2편 영상에 따르면 이 시간에 대한 미분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보존 법칙을 설명드릴 것이고 지금 이 두 개 항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씩을 얻음으로써 라그랑지안을 라그랑주 방정식에 넣는 게 아니라 이 해밀토니안을 통해서 해밀턴 운동 방정식을 풀면 자연계를 잘 기술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까지 유도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 운동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좀 물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저도 그걸 설명드리고 싶기 때문에 좀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단 이 P가 뭘까요? 제가 이 P를 새로운 변수라고 취급을 했지 사실 르장드르 변환의 식으로만 설명했지만 물리학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았죠. 여기 적어놨다시피 사실 이게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썼지만 실제 라그랑지안이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P, 즉 이 PK라는 게 이 라그랑지안을 QK 닷에 대해서 미분한 게 르장드르 변환에 의한 세팅이었는데 정말 그게 라그랑지안의 이런 지금 표시하고 있는 정의에 따라서 운동량과 같느냐를 보면 같게 나옵니다. 좀 더 추가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가정은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 QK 닷, 즉 속력에 무관해야 돼요. 보통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기 이론에서처럼 어떤 보존장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질 때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고전역학에서는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속력이 좀 의존하게 하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만 속력의 편미분이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것도 좀 엄밀한 표현은 아니지만 합의돼서 전체적인 Q 닷의 크기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은 맞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m의 Q 닷 제곱으로 보고 그거를 K번째 속력으로 미분하면 여기 미분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이 지워지고 그러니까 질량, 그러니까 속력을 곱하면 운동량이 나온다는 일반 물리학적인 이해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 식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해밀토니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도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단지 P와 Q를 운동량과 좌표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고 미분을 해야 할 함수가 뭔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변환식 생각해 보시면 이것에 라그랑지안을 뺀 건데 라그랑지안이 운동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빼준 것으로 정의됐으니까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나와요. 일단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첫 항이 P와 Q 닷의 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단순히 일반 물리학으로 생각해 보면 P는 운동 에너지가 mv고 Q 닷은 v가 되니까 운동량과 속력의 곱인 mv 제곱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mv 제곱을 2분의 1 mv 제곱으로 빼준 거잖아요. 그럼 다시 2분의 1 mv 제곱인 t가 나와요. 즉 이거는 2 곱하기 t에 대한 항이 되고, 그 2t에서 t를 빼니까 t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v는 플러스 v가 돼서 결국 이거는 총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언급한 그 총 에너지, 그런 것이 이 해밀토니안에 잘 대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텐셜 에너지가 속력에 무관해야 하며 또 운동 에너지와 정확히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지 않더라도 해밀토니안의 총 에너지와 대응되는 개념인 건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운동량이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더라 라는 것도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이 편 영상을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 식을 기억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 식을 가지고 직접 일을 하거나 연구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다시 책을 살펴보곤 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간단한 의미이죠. 왜냐하면 해밀토니안이라는 게 총 에너지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또는 모르시더라도 이 P가 mv라는 것을 통해서 2분의 mv 제곱을 2n분의 운동량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운동량에 대한 미분이 운동 에너지에만 걸리게 될 거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속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n분의 p라는 qk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식이 정말 우리가 원래 일반 물리학에서 알고 있던 결과를 주는구나 라는 걸 이걸로 알 수 있고, 이 밑에 거는 뭐냐면 이런 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식으로 내뱉어져요. 일반 물리학을 생각해보면 힘 F가 운동량의 변화율과 같고, 그것이 보존장에 대해서 음의 그레이디언트 V를 뭐 주죠. 물론 관성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이 포텐셜 에너지가 보통 속력이 아니라 좌표에 의존하는 함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레이디언트로 걸리게 된다는 거는 변위에 대한 좌표에 대한 미분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 운동량의 시간 변화를 준다. 대신 마이너스 부호를 고려해서 여기 붙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좀 더 물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부호가 어디에 붙는지, 그러니까 음의 그레디언트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 붙는다는 걸 좀 더 잘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에너지 보존,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의 시간 미분에 대해서는 이후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을 일단 이렇게 좀 적절하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잘 설명드리려고 일단 노력을 했는데 그 수식이 좀 많아서 제가 잘 설명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편 영상에서 좀 더 최대한 직관적이고 좀 더 엄밀성을 보존하면서도 의미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영상 마무리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